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과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학 논술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제시문에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제시문 힌트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시문 아예 힌트가 없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암기된 내용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잘 기억했다가 인출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픈형으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사고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 사고력과 관련된 논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기본 지식만 잘 갖고 있으면 사고력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 지식을 얼마나 잘 정교화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기본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력의 문제도 나타나죠.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 적용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개념을 자동화될 정도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부터 이제 종합 모의고사도 보고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메꾸면서 가능하면 좀 많은 반복을 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쓸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잘 정리하시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학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술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문제를 파악하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을 논제 파악이다 그럽니다. 논술의 문제를 파악하고 논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논점을 문제로 주고 있는지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논점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제 주제면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개요 작성하러 들어가죠.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 쭉 개요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답안지 옮기죠. 서론부터 본론, 결론 옮기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그 5분 정도는 다시 배점 기준표를 보면서 배점 기준표에서 점수에 혹시 누락된 답안이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교정을 하는 수정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지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배점 기준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지시문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배점 기준표에서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문을 읽는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시문과 배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시문 보겠습니다. 김 교사가 백워드 디자인 템플릿에 근거하여 계획한 교육과정 설계와 학교 풍토 개선하는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백워드 디자인, 그러니까 백워드 설계 모형이죠. 백워드 설계 모형에는 매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죠.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해 중심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백워드 설계 모형이 있고, 그래서 현장, 여러분 학교 나가보시면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백워드 디자인 템플릿에 근거해서 과연 이제 수업을 백워드 설계 모형에 따라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런 연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여기에 근거해서 교육과정 설계와 학급 풍토 개선하는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가 나와 있죠. 주제가 나와 있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내용의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술을 하게 됩니다. 주제는 수업의 실효성을 위한 교사의 과제, 수업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와 관련된 교사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내용은 단원 목표 설정, 두 번째 평가 방법, 세 번째 수업 형태, 네 번째 학급 조직 풍토, 이렇게 네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해서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과제를 논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배점 보도록 하죠. 예, 내용 영역 15점, 형식 영역 5점입니다. 내용 영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에 제시된 영속제 2의 개념과 그 다음에 김교사가 고려한 영속제 2의 측면 두 가지, 김교사가 고려한 영속제 2의 측면 두 가지니까 제시문에서 김교사와 관련된 영속제 2의 두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워드 디자인에서 평가 계획을 수업 활동 계획에 앞서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백워드 디자인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평가를 계획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죠. 백워드 설계 모형의 주창자인 그 위긴스와 맥타이에 따르면 그 사람은 이제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그리고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 이렇게 바수학 이렇게 3단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명칭은 이제 학습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모형과는 좀 달리, 특히 이제 타일러 모형과 달리 백워드 설계 모형은 평가 계획이 수업보다 수업 활동 계획보다 앞선다라는 거죠. 그 수업 활동 계획이 뒤로 가고 평가 활동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백워드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고려 이유가 뭐냐? 요거를 써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점입니다. 샵 2와 관련하여 수행평가 과제가 갖춰야 할 요건 두 가지, 수행평가 신뢰도 추정 방법 두 가지입니다. 각각 1점씩에서 4점이죠. 요것도 중요한 논점이죠. 백워드 디자인도 중요하고, 수행평가는 최근에 학교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논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수행평가 과제를 낼 때 그 과제는 어떤 성격, 어떤 특성을 지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 두 번째, 수행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교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관적인 편견이 가미될 수도 있고 오차가 개입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신뢰도와 객관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신뢰성이 있는지, 수행평가 교사가 채점한 점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라는 신뢰도 추정 방법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입니다. 김 교사가 계획한 교수학습의 명칭과 개념, 요거는 이제 발견학습이죠. 발견학습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죠. 그 교수학습에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학습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학습은 이제 발견학습을 얘기하는 거죠. 발견학습의 촉진 조건 두 가지. 그리고 그 교수학습과 연관된 전이론, 전이론도 이제 좀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견학습과 관련된 전이론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아지리스의 미성수 성수 이론에 근거할 때 김 교사가 가정하는 인간관, 학생의 자아실현과 함께 학급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사의 구체적 방안 두 가지. 자, 인간관은 이제 제시문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유추가 가능하지만요, 뒤에 분에 학생의 자아 실현과 함께 학급 조직의 목표 달성과 교사의 구체적 방안 두 가지, 요거는 아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사고력을 좀 요하는 부분이죠. 자, 하나씩 제시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첫 번째, 자, 단원 목표 설정과 평가 과제 계획이죠. 이렇게 백워드 디자인에 따르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 평가 계획하고 그리고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에서 목표 설정하고 수업 계획에 앞서서 평가를 계획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써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성취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과 영속적 이해를 확인해서 다른 목표 설정하는데, 목표 설정이죠.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 평가 계획하고 이런 과제를 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과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도구 제작에서 바라는 결과인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 평가 과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10페이지에 보면 논점별 키워드 정리가 있습니다. 논점별 키워드 정리를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가 과제와 이제 그걸 채점할 수 있는 평가 준거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수행 과제와 평가 준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증거, 다른 학생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를 제작하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평가 활동, 평가 계획에서 하는 일이죠. 위긴스와 맥타이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단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을 하죠. 여기 수업 계획에서는 이제 학생의 관찰, 토론, 실험 등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발견학습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번째 거, 학급 조직의 풍토 개선해서 긍정적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함으로써 이제 성숙 이론과 미성숙 이론, 성숙 이론, 아지리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점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읽으실 때는 주제가 무엇이고 논점이 뭔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과제가 주제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백워드 설계 모형이고, 주요 논점은 영속적 이해의 개념과 두 번째 김 교사가 고려하고 있는 영속적 이해 측면 두 가지, 그 다음에 평가를 앞세운 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보면 논점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준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백워드 설계를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바라는 결과의 확인이죠. 바라는 결과의 확인을 목표 설정을 하는데,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느냐, 백워드 설계 모형이 등장하는 배경이 그 미국에 여러 선생님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이 나타납니다.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교육하자라는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이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그 보편화된 게 백워드 설계 모형이죠. 그만큼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이제 성취 기준 중심으로 이제 교육하자는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 보면 성취 기준 분명히 제시되어 있죠. 영어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취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인사말, 간단한 인사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간단한 인사말이 이제 여기서는 보면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빅 아이디어, 이제 성취 기준으로서는 중요한 빅 아이디어를 먼저 찾고, 그 빅 아이디어가 어떤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는 6가지 측면이 있죠. 거기 키워드 정리도 있는 것처럼 설해적관, 공자, 설명, 해석, 관점, 공감, 자기지식이라는 이렇게 6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성취 기준은 어떤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인사말, 뭐 하이나 뭐 굿모닝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상황에 맞게 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이죠. 적용의 이해를 요구하고, 적용의 측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목표가 설정이 되죠. 간단한 인사말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과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 거 이제 적용이죠. 두 가지를 결합해서 다른 목표 설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표 설정할 때는 성취 기준을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우리 일상적인 용어를 하면 이제 평가 계획이죠. 평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여기 김 교사가 설계한 그 내용을 보시면 평가 과제가 제시된 과제 첫 번째 이제 영속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 이해는 이제 여기는 없죠.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영속적, 인디어링, 지속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속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지속적으로 남아있다는 거, 머릿속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잊어버려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중요한 개념들, 그 중요한 개념의 이해를 영속적 이해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김 교사가 고려한 영속적 이해 두 가지 측면. 자, 김 교사가 고려한 영속적 이해는 이 평가 과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확인해서 평가 과제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김 교사 어떤 영속적 이해를 고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제에 제시된 숨겨진 의미 도출은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해석은 의미를 제공하는 서술한 능력, 그게 그 키워드 정리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그 개념 설명인 거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석은 우리가 해석한다는 말은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든지 번역한다든지 숨겨진 의미를 도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의미를 제공하는 서술이나 번역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과제가 주어지고 그 과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해석에 해당되죠. 두 번째, 알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맥락에 사용한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을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적용과 관련된다.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지식 중에서 김 교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적용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쓸 때 이거 중요한 게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명의 충실성. 설명을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적용이다 하면 적용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뭐 영속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석이죠. 해석이 무슨 말인지 그걸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설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기가 곤란하죠. 두 번째는 제시문과 많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제시문과 연계성, 제시문과 연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설명을 충실하게. 근데 제시문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제시문과 연계하는 게 좋고요. 제시문과 연계할 때는 제시문 그대로 떠오면 쉼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옴표를 해야 됩니다. 따옴표.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제시된 과제에 숨겨진 의미를 도출하기는 적용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따오면 그대로 따오니까 이제 따옴표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재구성하면 이제 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를 앞세우는 이유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평가를 앞세운다는 말은 학생의 이해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가를 앞세우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수업활동 계획을 하도록 하면 수업활동에서 그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가 수업활동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가를 앞세우는 이유는 이해와 관련해서 써주시면 뭐 표현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백어로 설계 모형 자체가 학생 이해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설계이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잘 언급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논점은 이제 평가 도구와 관련된 부분이죠. 수행평가를 하자. 그 수행평가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다 그럴 때 무엇을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채점할 때는 주관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신뢰도 그 점수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신뢰도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먼저 수행평가 과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수행평가 과제 요건 하기 전에 먼저 수행평가의 개념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느 것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수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 이 학생이 어떤 지식과 기능 태도를 함양하고 있는지 그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수행평가라고 그러죠. 또는 자신의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활용해서 답으로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산출물을 만들어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죠. 이렇게 보면 수행평가는 저 종래 라일이 얘기했던 라일은 이제 명제적 지식과 방법 지식을 두 가지로 분해해서 설명하죠. 지식은 두 가지다.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눠진다. 그때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쓰면 안다라는 것이고, 뭐뭐 안다로 표현되는 지식이고, 이런 결과로서 어떤 탐구 결과로서 형성된 만들어진 지식이죠. 탐구 결과로서 지식을 한다면 이 방법 지식은 뭐뭐를 할 수 있다로 표현되는 지식이죠. 방법 지식입니다. 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적 지식을 이제 방법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지식으로 이제 종류로 나눌 때 앞으로 이제 산업사회, 4차 혁명 사회이고, 앞으로의 사회는 명제 지식만 갖고는 곤란하죠. 명제 지식뿐만 아니라 방법적 지식도 둘 다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평가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알아야,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 기능을 어떤 그 지식 기능을 활용해서 답으로 만든다든지 행동으로 나타낸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방법적 지식도 강조하고 있는 수행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수행평가의 특징, 수행평가 과제가 갖춰질 조건,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고, 사전에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신뢰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으로 이 수행평가는 매우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싹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과제 요건, 거기는 이제 거기 프린트에 있죠. 실제적이라 된다. 실제적인 학생의 지식과 기능을 실제 상황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이지 않은 과제,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실력을 평가한다 그러면서
객관식 식별평가를 해버리면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학생의 지식과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어를 배웠다 그러면 영어가 실제 상황에서 나이가 배운 내용들, 그 배운 지식과 개념과 기능 등 또는 태도 등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수행평가를 하면 채점할 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의 과제에 다양한 학습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과제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다양한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주자. 그리고 공정성, 채점 가능성도 좀 고려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 도구라고 하는 거, 학생들의 평가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죠. 검사 도구, 평가 도구, 그 평가를 하는 도구,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렇게 수행 평가든 그 평가 도구가 갖춰야 될 양호도라고 하는 거는 양호도 측면에서 볼 때 타당도, 신뢰도, 뭐 객관도, 실용도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신뢰도 추정 방법으로 뭐 재검사 신뢰도, 동영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이거 작년에 나왔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행평가의 신뢰도 추정 방법이에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는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차가 개입될 여지가 많죠. 편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이렇게 편견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추정하기 위해서는 한 선생님이 채점했을 때 똑같은 점수를 계속 주게 되면 이 점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 선생님들이 채점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과 점수 차이가 없으면 이 점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채점자 내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채점자 간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채점하더라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채점하는가, 그렇죠. 일관성이 없이 한 번은 뭐 60점 주고 한 번은 뭐 70점 주고 이렇게 10점이 오차가 발생하면 그 점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채점자 사이에 여러 채점자가 채점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얼마나 일치되게 채점하느냐 문제, 요거 채점자 간 신뢰죠. 이렇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객관도라고 그래요. 객관도. 이렇게 객관성을 갖출 때 갖추는지 이걸 가지고 신뢰도 수행평가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또 다른 증거도 있죠. 뭐 시험이라든지 퀴즈, 과제, 평가, 그 다음에 자기평가다죠. 요거 자기평가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죠. 자기평가, 그 다음에 동료평가 또는 상호평가, 그것도 전공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평가 준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루브릭입니다. 루브릭도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정리하실 때 각각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 중요한 논점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수업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학생들이 관찰, 토론, 실험 등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찾아낸다. 자,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이거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니까 명칭은 발견학습이고 개념은 개념과 원리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이런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소와 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의 전을 촉진시키자. 학습자가 전 과정에 능동적 주체로 참여해서 학습 과정에서 희열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발견학습의 촉진 방안입니다. 발견학습은 우리가 발견학습의 개념하고 그리고 발견학습의 특징, 발견학습 중요한 논점입니다. 발견학습의 요소, 그 다음에 발견학습의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 이렇게 항목화해서 딱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많은 문장을 못 쓰기 때문에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죠. 자, 발견학습 촉진 방안입니다. 발견학습은 거기 보시면 이제 학습 태세 세팅하는 거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 상태, 관련 정보의 학습, 연습의 다양성. 네 가지입니다. 태요, 관련, 이렇게 태요, 관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태세입니다. 태세, 세팅. 마음에 어떤 태세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발견하려면 이렇게 정보와 정보의 관련성을 정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적 경향성을 학습 태세다. 학습 태세.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암기 지향적 태세보다는 발견 지향적 태세를 갖출 때 발견 학습이 촉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구 상태인데 이때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학에서 요구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 차이. 우리가 교육과정 교수 설계를 할 때 요구 분석 단계가 있죠. 그 요구 분석이라는 말은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차이를 분석은 어떤 차이냐?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요구 상태라는 말은 학생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욕구하는가, 뭘 어떤 동기가 있는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욕구하는, 동기하는 그런 동기와 관련되는 게 요구 상태입니다. 동기 상태가 어떠냐? 동기 상태. 뭔가를 발견을 하려고 하는 동기 상태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너무 동기 수준이 너무 높아도 곤란하고 너무 낮아도 곤란하고 너무 높으면 신중하게 발견을 못할 수가 있고요. 너무 낮으면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동기 수준을 가질 때 발견이 촉진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련 정보의 학습입니다. 관련 정보를 많이 학습할수록,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발견이 더욱 촉진되죠. 우리가 콩의 특성을 발견하고자 할 때 콩에 대해서 콩의 자람, 콩의 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콩의 특징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습의 다양성 또는 트레이닝이라서 훈련의 다양성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연습의 다양성 또는 훈련의 다양성. 그 정보에 접촉하는 사태가 다양할수록 발견이 촉진된다는 거죠. 우리 콩의 특성을 발견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죠. 뭐 던져도 보고, 깨물어도 보고, 물에 띄워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다 보면, 한 정보에 접촉하는 사태가 다양하죠. 그만큼, 발견이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게 연습의 다양성입니다. 네 가지 학습 태세 요구 상태, 그리고 관련 정보의 학습, 연습의 다양성, 네 가지입니다. 한 문장 정도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발견학습과 연관된 전이론입니다. 전이론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심리학입니다. 여기서는. 전이론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요소와 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할 때 학습의 전이가 촉진된다라고 있죠. 저거를 형태의 이조설이다라는 거죠. 형태의 이조설. 지식의 구조를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 원리죠. 일반화설 또는 동일 원리설이고, 이렇게 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거,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는 거, 이거는 형태 이조설과 관련되는 겁니다. 형태란 말이 뭡니까? 게슈탈트, 부분 부분이 결합된 의미 있는 전체를 얘기해요. 의미 있는 전체. 그러니까 요소와 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훨씬 전이가 촉진된다라는 겁니다. 형태 이조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마지막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학급 조직의 풍토입니다. 자, 미성숙 성숙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과 관련된 김교사 인간관,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학생을 항상 긍정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봐도 이미 Y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Y이론의 인간관, Y이론에 근거한 인간관이다. 또는 Y이론에 근거한 성선설의 인간관이다. 또는 성선설의 인간관, 뭐 이런 정도 쓰게 되는데, 성선설 인간관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렇게만 이제 키워드만 달랑 제시하면 점수 못 얻습니다. 성선설의 인간관이 어떤 인간관인지 마찬가지로 설명을 충실하게, 충실성에 유의해서 성선설 인간관은 어떤 인간관을 말하는지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학 이론을 크게 보면 행정은 조직 이론입니다. 조직 있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있겠죠. 그죠? 인간. 그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는 과업을 통해서 달성이 되겠죠. 과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욕구를 갖고 있죠. 이걸 뭐 자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조직을 강조할 수도 있고 인간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조직을 강조하는 게 이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보면 이제 과학적 관리는 공식적 조직 속에서 이 인간의 과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이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 관리론이죠. 그래서 공식적 조직을 강조하고 과업을 강조합니다. 과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보다는 공식 조직, 과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인간은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이 과업에 따라서 과업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주면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생각해서 경제적 동물의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선설의 인간관 또는 X이론, 맥거릭에 따르면 X이론, 성악설이죠. 성악설의 인간관, 뭐 과학적 관리론, X이론, 그 다음에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에 따르면 미성숙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간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론, X이론보다는 Y이론, 성악설이 아닌 성선설의 관점, 아지리스, 맥거릭 XY 이론이면 Y이론, 아지리스 미성숙 성숙 이론이면 성숙 이론이고, 성숙 이론. 그 다음에 또, 지도성 이론에서 보더라도 과학 지향형의 지도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 지향형의 지도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크게 보면 조직이냐, 인간이냐, 이 둘의 문제가, 행정학의 전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학생의 자아 실현과 함께 조직의 목표 달성을 동시에 이룬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조직 구성원인 그 학생의 인간의 욕구 또는 자아 실현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거. 둘 다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허즈버그에 따르면, 이제 허즈버그의 욕구 위계 이론에 따르면,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에 따르면 이런 동기 요인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동기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무 풍요화 기법이 있죠. 직무 풍요화로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권한을 이양하고 어떤 과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보도록 하죠. 먼저 학생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이제 미성숙 성숙 이론에 따른다면 성숙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성숙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취급한다. 다시 말해서 Y 이론의 관점에서 성선설 인간관으로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믿는다는 거죠.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대인관계 능력이 증가되고, 서로 믿기 때문에 서로 협동심이 잘 발휘가 돼 협동성이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조직 효과성도 높아진다라는 뒤집어서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 미성숙 이론에 따라서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게 되면 신뢰가 아니라 이제 의심하는 인간관계 형성되고 대인관계 능력도 저하되고 학생 간의 구성원 간의 협동보다는 갈등이 야기되면서 조직의 효과성도 떨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학생의 자아 실현도 충족하면서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성숙한 인간으로. 이건 이제 학급 조직이잖아요, 그죠? 논점이 학급 조직이니까 학급 조직에서 구성원은 학생이죠.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가 구체적 방안입니다. 이거를 그냥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두 가지 정도로 여기 이제 그 프린트볼이 있죠.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학생에게 학급 활동이라든지 학습 활동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넓혀주고 학생을 믿음으로 대하고 긍정적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주고 그 과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주면 이렇게 개인의 자아실현도 하게 학생의 자아실현도 자아도 실현시키고 동시에 조직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어떻게 쓸 것인가 보도록 하죠. 먼저 서론을 쓰게 되는데 서론의 논리 메커니즘은 한 3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주제가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과제죠. 요 수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사의 과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주제가 요청되고 있다.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면 됩니다. 수업 실효성 제고란 교사의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시되고 있더라,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요청되고 있다, 각광받고 있다, 부각된다 등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면 되겠고, 앞에는 이제 배경이 나오면 되죠. 배경, 어떤 배경이냐. 지금 수업 실효성 제고와 교사의 과제니까 이게 참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된, 이것도 여기 중요한 배경. 그러니까 최근 요 수업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또는 최근 수업 실효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또는 최근 수업 실효성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수업의 실효성 제고는 교사의 과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다음 이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논점이 4개니까 첫 번째 논점, 단어 목표 설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요거 교사의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제시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주제를 논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1분 안에 끝나죠. 다음 본론입니다. 수업의 실효성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업 실효성은 학습 목표의 효과적인 설정에서 비롯된다. 자, 요거는 전체 논점이 지금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입 문장으로 목표가 참 중요하다. 수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그런 의미를 간단하게 언급해주고 들어오면 되겠죠. 물론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바로 넘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영수증 이해 개념이죠. 영수증 이해란 뭔가, 김교사 단어 목표 설정에 따른 영수증 이해는 이제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교사가 고려한 영수증 이해 두 가지 제시라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너무 바로 써도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니까 약간 논리 메커니즘으로 한 문자 쓰고 들어온 거예요. 위긴스와 맥타이에 따르면 영수증 이해는 설회적관 공자 6가지 측면이 있다. 이 중에 김교사가 제시한 영수증 이해를 제시하면 첫째 해석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논점에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 못 쓰더라도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첫째 해석이다. 해석의 개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시문 연계, 요거 이제 제시문 연계죠. 요거는 해석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적용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설명 충실성. 그 다음에 요거 제시문 그대로 따왔으니까 요거는 제시문은 적용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명칭 설명 충실성 제시문 연계. 물론 이제 제시문 연계보다 설명 충실하게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논점이죠. 백워드 디자인은 일반적 모형과 달리 평가 계획으로 수업 할때 계획을 앞서 고려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학생 자신이 뭘 알고 뭘 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이해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주제 문장과 연계해야 되겠죠. 요 논점을 주제와 연계해야 되는데 주제문을 쓸 때는 주제 문장, 주제와 연계성, 주제 문장 쓸 때는 주제와 두 번째 논점이죠. 논점. 이 논점을 연결 지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단제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서술해 주면 되는데, 주제가, 그 수업의 실효성이잖아요. 그죠? 수업의 실효성이고, 논점은 목표 설정이고,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수증 이해라고 해도 되고요. 두 가지 연결시키면 되죠.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습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든지,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영수증 이해를 고려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이와 같이 중요한 개념과 그 개념이 요구하는 영수증 이해를 반영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한 1이 수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우선적 과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다음 수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요 개념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두 번째 논점이 평가니까 평가도 중요하다 해놓고 물론 도입 문장 안 써도 됩니다. 도입 문장. 그 다음에 이해 정도를 확인한 수행평가 과제의 요건이니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실제적이라야 된다.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쭉쭉쭉쭉. 얘만 키워드만 달랑 제시하셔서는 안 돼요. 설명의 충실성. 한 문장으로 쓰든 두 문장으로 쓰든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면서 두 번째 다양한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의 신뢰도 추정 방법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조금 바로 넘어갈까 뭔가 이상하니까 한마디 쓴 건데 뭐 자신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수행평가는 주관적 평가이므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도 확보는 다음과 추정할 수 있다. 신뢰도는 첫째, 채점자 내 신뢰도 설명해 주시고 채점자 간 신뢰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처럼 주제가 요거죠. 수업의 실효성 제고 그 다음에 전체로 평가잖아요. 수행평가잖아요. 수행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수행평가의 그 과제 요건을 잘 갖추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적절한 과제 요건을 잘 갖추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수업의 실효성 높이려면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죠. 그냥 실효성 높이려면 양호하면서 신뢰도 높은 수행평가 과제를 사전에 계획해야 된다.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편하게 서술하면 되죠. 실제적 수행평가의 과제 요건을 갖추고 신뢰도를 확보해내는 일이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논점입니다. 세 번째 논점은 이제 수업 활동 계획이죠. 수업 실효성은 학습 목표와 평가 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수업 활동을 계획할 때 더욱 높아진다. 역시 도입 문장이고, 자, 답은 여기서 김 교사가 계획한 교사 학습은 발견 학습이다. 명칭 서술해주고 개념 설명해 줘야 되겠죠.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다음 논점, 촉진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촉진하려면 첫째, 학습 태세가 요구된다. 태세 설명해 주시고, 한 문장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구 상태다. 요구 상태 역시 개념 설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이 이론이죠. 발견학습과 연관된 전이 이론 뭐냐 했으니까 형태의 이조설이다. 마찬가지로 형태의 이조설 개념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형태의 학습, 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이가 촉진된다라는 거고. 다음 주제 문장입니다. 이처럼 수업의 실효성 주제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발견학습이죠. 발견학습을 촉진시키고 전이시키자. 발견학습을 촉진시키고 다른 상황에 잘 전이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수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수업의 실효성 주제요. 발견학습의 조건을 갖추고 전이가 촉진되도록 수업을 전개하자.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학급 풍토와 관련되는 거죠. 학급 풍토가 수업의 실효성과 학급 풍토는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서로 관련돼 있더라. 그 다음에 아지리스는 미성수 성수 이론에서 미성수 조직 풍토와 성수 조직 풍토로 대별을 하는데, 자, 김 교사의 인간관이니까 김 교사는 성수 조직 풍토에 해당되며 성수 조직 풍토에서는 Y 이론에 근거한 성선설 인간관이다. 인간관 써줘야 되겠죠. 성선설에 근거한 인간관을 가정한다. 요 명칭만 쓰면 곤란하겠죠. 간단한 설명. 성선설 인간관은 인간은 일을 하기 싫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시하고 통제하며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자아실현의 최상의 보상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들이더라. 그거 뭐 한 2개 정도씩만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습니다. 2개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만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교사 학생을 긍정적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서설 인간관과 근거하기 때문에 제시문인데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논점이죠. 김교사가 학생의 자아실현과 학급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안에 두어야 될 방안. 첫째, 이렇게 학급 활동이나 학습 활동의 자율성과 책임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학급 활동에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주제 문장입니다. 수업의 실효성 주제죠. 이 학급 풍토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런 성숙 조직 풍토로 바꾸자.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급 조직 풍토로 인간적 가치 체제에 따른 성숙 조직 풍토로 개선해 나가는 일도 교사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결론입니다. 결론은 서술하실 때 첫 번째 문장 전체 주제를 한번 잘 잡아보시면 전체 주제가 수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의 과제니까 수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교사가 적절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죠. 두 가지.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정리하실 때 그 본론의 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정리하십시오. 간단하게. 첫 번째, 영수적 이해를 반영한 수업 목표 설정하고, 두 번째 논점, 이해 정도를 확인하면 평가를 사전에 계획해야 된다. 세 번째 논점, 발견학습을 구안하고 학생 스스로 발견을 촉진하고 안내한다. 마지막 논점, 더불어 학생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런 학급 문화 풍토를 조성한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위가 조금씩 서서히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오고 있죠. 가을은 풍성한 이제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계절인데 여러분 아직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름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심기일전해서
올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까지 한 90여일 남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